오늘 저는 2024 글로벌 SCM 트렌드 탐색 최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기업 공급망 최적화 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신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한 이것이 WMS와 결합되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인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포는 다양한 산업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200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60개가 넘는 글로벌 오피스에서 약 17,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한화로 약 4.2조 원 정도 규모인 회사입니다. 네, 인포는 2002년 설립 이후 솔루션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해 왔고,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좋은 솔루션들을 인수를 하는 전략으로 성장 및 발전을 하였습니다. 인포 WMS도 그중 하나로 2006년에 익시드 WMS라고 하는 당시 꽤 유명했던 WMS를 인수했던 사례이고, 같은 해 디스크리트 산업 영역에 특화된 반이라고 하는 ERP를 인수했었고, 2011년에는 프로세스 산업에 특화된 로손이라고 하는 ERP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GT 넥서스를 인수하였고, 그 외에도 BI 분석 도구인 버스트, 가장 최근에는 영국에 있는 MES 솔루션 회사인 라이트하우스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포의 모기업은 미국의 비상장 기업 순위 2위인 코흐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코흐는 처음에는 인포의 고객이었다가 2020년에 인포를 인수하였고, 인포는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SCM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챌린지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재 부족 및 인력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력 노령화 및 젊은 세대의 인력풀이 감소하고 있고, 물류 현장 등에서는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하는 구조 속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요 패턴의 변화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출렁임이 심해졌고, 높아진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인지 고객들은 예전보다 소비를 많이 줄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요 패턴의 변화는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부정확한 수요 예측, 전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및 추적성 부족 등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표적인 어려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은 협업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비즈니스 탄력성 및 대응성의 부족과 같은 어려움들을 여전히 겪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일반적인 비즈니스 챌린지들을 비롯하여 복잡한 비즈니스 챌린지까지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키워드들처럼 디지털 생태계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디지털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aaS, PaaS, 그리고 SaaS로 이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레가시 시스템을 포함한 전사적인 시스템 통합을 제공하는 iPaaS, 그리고 최근 멀티테넌트 클라우드 SaaS 환경에서는 기업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익스텐시빌리티라고 하는 확장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의 경우에는
WCS 영역을 지칭하는 자동화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동화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반복된 프로세스의 경우 RPA를 활용하여 시스템과 스케줄러에 의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이상 감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분석의 경우는 결국 기업은 직감이 아닌 데이터에 의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분석 솔루션을 필수적으로 도입하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입니다. 일명 챗봇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부터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캐스팅을 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기능들을 포함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에 대한 기업들의 큰 관심과 문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포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별개의 솔루션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현해 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4 글로벌 SCM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서 최신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 영역, 중간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 파스 영역, 그리고 여기에 ERP나 WMS와 같은 코어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SaaS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역은 바로 플랫폼 영역인 파스 영역입니다. 인포는 인포 OS라고 하는 미들웨어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포 OS는 오퍼레이팅 서비스의 약자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8가지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ERP나 WMS와 같은 코어 애플리케이션에는 본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객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충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포탈에서는 개인화된 작업 공간 구축을 위한 위젯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위젯 라이브러리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본인의 역할에 특화된 작업 공간을 구축할 수 있고, 또한 받은 편지함 연동이나 같은 직장 동료들 간의 원활한 협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벤토리 매니저 역할에 기반한 개인화된 작업 공간 화면 예시인데요. 재고 자산의 가치를 월별로 캡처해서 보실 수도 있고, 주문에 대한 풀필먼트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쉘프 라이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의 개수와 재고 가치를 확인한다거나 재고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 내역 등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근 문서 중앙화 관점에서 문서관리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저장된 문서 및 이미지를 상황별 연계된 화면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다른 인포 OS 서비스와 통합하여 더욱 가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 화면을 통해서 문서관리 기능이 인포 WMS와 어떻게 함께 작동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인포 OS 플랫폼에서 문서 관리 기능을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저장된 문서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고 새롭게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패킹 리스트입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파손된 제품을 입고하는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ASM 번호를 스캔하고 아이템 코드를 스캔하면 수량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파손된 수량 2상자를 입력하고 LPN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홀드 여부에 데미지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미리 찍어둔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선택해 줬습니다. 다시 LPN을 스캔하고 여기서 LPN은 팔레트 아이디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진에는 데미지, 코멘트에는 모서리 깨짐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면 바로 문서 관리에 해당 사진이 등록이 됩니다. 문서 관리로 이동해서 사진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손된 제품을 입고했기 때문에 입고와 동시에 홀드 처리가 되었고 문서 번호는 LPN 번호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WMS 화면으로 이동하여 홀드된 재고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LPN을 입력해서 방금 등록된 정보를 조회하고 상황별 연계 기능인 In Context 기능으로 누구나 해당 재고와 연계된 사진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특정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손쉽게 작업 지시나 공유 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관리 기능을 사용하시면 본사에서는 해당 제품이 왜 홀드가 되었는지 물류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지 않아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켜 주는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통합 기능입니다. 인포OS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BPMN, 비주얼 모델러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러를 통해서 단순한 흐름부터 복잡한 흐름까지의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보다 쉽게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포OS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메뉴에서 각각의 항목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ERP로 바꿔주고 인포 M3 ERP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는 이커머스로 이름을 바꿔주고 이번에는 두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은 고객 마스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병렬 흐름을 추가하고 그리고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이름을 SFTP로 바꿔주고 파일 커넥터는 Secured FTP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리고 매핑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매핑을 추가해 주면 보시는 것처럼 두 애플리케이션 간의 매핑 역시 손쉽게 연결하실 수 있도록 모델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보셨던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BPMN 비주얼 모델러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를 쉽게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특정 이벤트 값에 기반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생성한다든지 의사결정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자유롭게 생성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기 준수 KPI 관리를 위해서 출고 시간 기준 3시간 전까지 피킹이 완료되지 않은 주문을 출고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포OS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노코드, 로우코드, 풀코드 기반의 인포몽구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인포몽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화면을 개발한 후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통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포몽구스 프레임워크에서 노코드, 로우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포OS 앱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다양한 양식들처럼 여러 종류의 표준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단 몇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시는 화면을 쉽게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도구입니다. 인포OS 플랫폼에는 인포버스트라고 하는 분석 도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버스트를 활용하여 조직 내부 및 외부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보고 및 분석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개인별 역할에 기반한 작업 공간 및 상황별 위젯을 통해서 실시간 KPI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샘플 KPI들처럼 공급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KPI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측정함으로써 목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고 회전율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여 이를 통해 재고 보유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공지능의 기능 중에서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인 챗봇입니다. 인포콜맨이라고 하는 챗봇 기능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납기 일자와 같은 특정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챗박스 버튼을 누르면 챗봇 대화창이 활성화되는데요. 먼저 챗봇에게 음성으로 G 물류창고에 S트레일러가 몇 대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챗봇의 대답은 S트레일러가 도어에는 0대, 세대는 예정된 일정보다 늦게 오는 중이고 대기 중인 트레일러는 0대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S트레일러가 몇 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챗봇이 어떤 물류창고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G 물류창고라고 했더니 챗봇은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인 것을 깨닫고 같은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시지 창에 질문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월마트의 슈먼트 상태를 알려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챗봇이 어떤 물류 창고냐고 다시 물었고 G 물류 창고라고 했더니 G 물류 창고에서 월마트로 출고된 라인은 없으며 33개가 피킹이 되었고 98개가 남았다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어시스턴트로서 챗봇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인포OS 플랫폼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여 AI 모델을 정의, 교육 및 배포하실 수 있는데요. AI 모델의 구축 순서로는 먼저 죄송합니다. 네, AI 모델의 구축 순서로는 먼저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모델을 API로 게시한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포OS 플랫폼의 인공지능 메뉴에서 제품의 가격을 제한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모델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BPMN 비주얼 모델러를 통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모델을 손쉽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 데이터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을 선택해 줬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의 결과를 인포 버스트 분석 도구에 내장하여 예측 분석 도구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인포가 제공해드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는 지도와 비지도 학습을 포함하여 XGBoost나 K-민즈와 같은 잘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 10개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추가로 커스터마이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인포 WMS에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지난 7일간의 피킹 수량을 분석해서 평균보다 보충 횟수가 많은 SKU들은 보다 큰 스토리지 로케이션으로 변경하도록 추천하는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미 학습된 모델을 게시하기 위해서 인포 OS 플랫폼의 API 게이트웨이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포 WMS에 인포 WMS에서 백그라운드 스케줄러를 통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백엔드 서비스를 선택하고 디스크립션을 입력해주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사용자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포 WMS 화면으로 이동해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구성 설정에서 해당 모델을 검색해 주겠습니다. 네. 속성 값으로 들어가서 현재 밸류 값을 true로 설정했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이번에는 물류센터 레벨에서 디트로이트 물류센터를 선택하고 똑같이 구성 설정에서 해당 모델을 검색해 줍니다. 네, 현재 밸류 값이 true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러로 이동해서 해당 모델을 선택하고 수동으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스트 환경에 위젯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위젯 화면으로 이동해서 조금 전에 설정했던 디트로이트 물류센터를 선택해 주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더 큰 스토리지 로케이션으로 변경하도록 추천하는 부품 코드와 피킹 로케이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기업의 로고들은 인포 OS 플랫폼 위에 구축된 인포 WMS의 고객사 로고입니다. 인포가 클라우드 기반의 WMS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로 약 150개가 넘는 고객들이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를 선택하셨고, 최근에는 기존 온프레미스 고객들 중에서도 클라우드 사스로 전환하시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고요.